때는 선조 19년에 일어난 괴이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다. 관직을 가지고 있던 외암 김훈의 집에 가축과 종들에게 잇따라 의문의 죽음이 발생하고 그의 노모는 귀신의 씨인 듯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망령이 났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물은 수많은 이혼들이 진료했음에도 차도가 없는 병에 걸려 누워있게 되었다. 결국 김훈은 사대부의 의를 깨고 유명한 점쟁이 신박점을 불렀다. 신박점은 심각한 목소리로 점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 이 집에 한임에 처 죽은 처녀 귀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연유로 우리 집에 귀신이 붙게 되었는가? 이제 우린 어찌해야 하는가? 점쟁이 신박점은 한참을 고민하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저희네 체주로는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으나. 점쟁이는 말끝을 흐렸다. 말해보게. 정녕 방법이 없단 말인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이조 정랑중 백사라는 호를 쓰시는 분입니다. 백사라면 이항복대감 아닌가? 그분이 어떻게 귀신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이라면 능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김훈은 반신반의했지만 사람을 시켜 이조 정랑을 불렀다. 저녁 노을이 질 무렵 백사 이항복이 도착했다. 김훈은 이항복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그 말을 들은 이항복은 태연하게 점쟁이에게 물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점쟁이 신박점은 대답하였다. 대감은 의선대군의 인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웬만한 귀신은 대감에게 접근조차 못할 것이니 이 집 자제분을 지켜주십시오. 점쟁이의 말을 들은 이항복은 목욕체계를 하고 의관을 정갈이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간이 지나 어두워지자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정신없이 누워있던 김훈의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귀신에 씌인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오늘 이 날을 기다렸다. 내 놈들 모두를 죽일 것이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담이 약한 사람들은 혼절을 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겁에 질려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다. 귀신 들린 노파가 여물의 곁으로 가는 순간 이항복을 보고 뒷걸음질 쳤다. 내 놈 뭐 하는 놈이냐? 썩 비키거라. 귀신 들린 노모가 고함을 질렀으나 이항복은 태연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자 노파는 벽에 걸린 검을 들어 이항복에게 휘둘렀다. 비키지 않으면 이걸로 네 놈을 찢어 죽이겠다. 그러나 이항복은 물러나지 않고 제망매가를 불렀다. 그만하거라. 내 오늘은 그냥 가지만 후에 내 놈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귀신이 물러나자 노모는 검은 피를 토한 채 쓰러졌다. 이항복은 점쟁이에게 말했다. 내 재주가 마땅치 못하여 원기를 완전히 잡지 못했네. 자네는 무슨 도리가 없겠는가? 점쟁이는 잠시 점괘를 본 후 입을 열었다. 이 원기는 보통 원기와는 다른 듯합니다. 상당한 덕을 쌓은 귀인 듯한데 무슨 사연으로 원기가 된 듯합니다. 그 사연은 이 집 사위가 잘 알고 있을 듯합니다. 점쟁이의 말을 듣자 모여있던 집안 사람 중 사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점쟁이에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그 귀신은 분명히... 라며 사위는 말끝을 흐렸다. 무슨 말인지 상세히 말해보게. 사위의 말은 이러했다. 예전에 과거 시험을 치르러 가는 도중 비를 피하려 산중의 사당에 들어갔는데 벽에 미인도가 있어 사위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미인도에 손을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제가 마음에 드시옵니까? 누구시오? 사위는 소스라치게 놀랬다. 놀라지 마옵소서. 소녀 잡기이긴 하나 사람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악이 없는 귀신의 말에 사위는 안심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내가 변변치 못하여 세 번째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오. 이번에도 과거에 떨어지면 부모님과 약혼자를 볼 면목이 없어 걱정이오. 그럼 소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제 부탁 한 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위는 걱정이 되었지만 이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주겠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제 초상화를 가져가 주십시오. 처지가 급해 귀신의 말을 들었고 그 후
과거에도 급제하고 장가도 들게 되었다. 사위의 말을 들은 김훈이 노하며 소리쳤다. 네이놈, 이놈이 귀신을 부린 게로구나. 아니옵니다, 장인어른. 저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김훈이 화를 다스리고 이어지는 사위의 말을 들었다. 처음엔 귀신의 말을 듣고 운수가 대통했다고 했다. 이후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나 약조를 지키라고 했다. 귀신이 요구하는 약속은 이랬다. 처남을 죽게 할 테니 저와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십시오. 노기를 띠며 김훈이 화를 내며 물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도저히 안 될 말이라 귀신을 죽게 하는 박쥐고기를 귀신한테 먹였습니다. 이내 귀신이 토하고 사라졌기에 전 귀신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사위의 말을 듣고 점쟁이가 초상화에 대해 물었다. 점쟁이의 말에 사위는 초상화를 가지고 왔고 그 초상화를 점쟁이가 보며 이야기했다. 아직까지 귀신에게 홀려꾸려 초상화를 보니 원래 원기는 아닌 듯하나 죽을 뻔했던 원한 때문에 악기가 된 듯합니다. 귀신은 박쥐고기를 먹으며 죽기 마련인데 누군가 귀신을 치료한 듯합니다. 누가 귀신을 치료할 수 있단 말인가? 김훈의 질문에 점쟁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앞으로 나라에 큰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 싸웁니다. 그중 한 명이라면 귀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점쟁이는 고개를 들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다. 이 이야기는 창기의 누설을 2번 하는 것이라 소인이 목숨을 보존치 못할 것입니다. 소인의 식솔들을 잘 보살펴 주실 거라 약주해 주십시오. 김훈이 약속하자 점쟁이는 2번 절하고 피를 토하며 얘기했다. 내의원 허준을 부르십시오. 이내 쓰러진 점쟁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김훈은 그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허준을 불렀다. 허준이 당도하자 이항복이 허준에게 귀신을 치료한 적 없냐고 물었고 허준은 놀라며 지난 일을 설명했다. 어느 날 허준이 자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서럽게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허준은 잠에서 깨 문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고 한다. 허준은 잠시 놀랐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 누구 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작기 이혼 때 박쥐고기를 먹었습니다. 부디 소녀를 가엾이 여기시어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무슨 재주로 보이지도 않는 귀신을 치료한단 말이오. 벽에 제 모습을 그릴 테니 실로 진맥하여 주옵소서. 의원님밖에 못하는 일이옵니다. 그리고는 붓이 허공에 떠서 벽에 뭘 그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한 미인의 초상화가 그려졌다고 했다. 허준은 놀랬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초상화의 손목에 진맥을 대자 놀랍게도 그 맥이 느껴졌다고 한다. 그는 진맥 후 귀신의 몸에 감도는 나쁜 피를 뽑아내자 귀신은 감사하다고 하며 언젠가 담례를 하겠다고 하며 사라졌다고 한다. 그 말이 끝나고 이항복이 허준에게 초상화를 건네주며 물었다. 이것이 그 귀신의 모습인가? 초상화를 본 허준이 고개를 끄덕이자 이항복이 말했다. 자네 치료는 의원으로선 훌륭하나 사람의 도리로선 잘못되었네. 벌써 죄 없는 사람만 죽어나가게 되었네.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허준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 숙여 대답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밤이 되자 쑥대처럼 멍크러진 긴 머리에 시퍼런 칼을 든 원기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눈은 뒤집혀지고 입안에서 원한에 찬 괴성이 흘러나왔다. 내 오늘은 너희들을 모조리 죽여주마. 귀신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허준이 소리쳤다. 그만두시게. 아니, 허위원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시옵니까? 내 자네의 원한을 모르는 건 아니나 이렇게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부디 원한을 잊고 좋은 곳으로 가게나. 허준의 간곡한 부탁에 귀신은 칼을 놓았다. 소녀가 아무리 미천한 원기이지만 어찌 은인인 허위원님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소녀가 물러날 테니 6년 후 여울님이 억울하게 죽거든 소녀와 짝을 지어주십시오. 귀신은 절을 하고 사라졌다. 그 후 김연물은 의주 목사로 있다가 서인 정철의 당으로 몰려 파옥이 되었다.
그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립의 부장으로 참전하였다가 죽음을 당하니 이항복이 그의 시신을 수습해서 그를 사모하던 귀신과 영혼 결혼식을 시켜주었다고 한다.